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건스 채널의 유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그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히 말하면서 그 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화와 분노를 조절하는 그 분노 조절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까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단점이 보이고 또 지적할 행동이 보이다 보니까 또 분노나 화에 대한 것이 또 많아지는 요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책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분노 조절 방법, 그리고 또 저도 배우고 워크숍 등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분노 조절의 전통적인 방법, 하지만 효과는 탁월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 분노 조절 방법을 신호등 기법이라고도 말씀하거든요. 1단계 스탑, 2단계 띵크, 3단계 추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단계 스탑 전략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아마 화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눈앞에 그 사람이 바로 있다든가 내 자녀가 바로 있다든가 하면요, 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탑 전략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 물리적인 거리두기와 심리적인 시간 벌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는요, 정말 화가 나고 내가 그 상대를 보기 싫을 땐요, 잠깐 그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방으로 간다든지 잠깐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정말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이라도 눈앞에서 그 화가 나는 대상과 조금 떨어지는 자체가 우리 화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되는 게 심리적인 시간 벌기죠.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말 화가 날 때 어떤 분들은 7초를 세라, 어떤 분은 15초를 세라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같이 또 공부했던 분들과 또 저의 생각은요, 최소한 20초 이상은 심리적인 시간이 벌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분노가 좀 낮아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이죠.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그 시간을 벌면서 물을 마시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은 가라앉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이랑 관계에서 화가 날 것 같으면 같이 약속하신 게 있대요.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럼 아이는 세수를 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되죠. 그리고 심리적인 시간 벌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욱하는 마음이 가라앉는 효과를 많이 보셔서, 세수하고 와! 화내시는 게 아니라 세수하고 와, 엄마도 생각할 시간을 줘, 너도 생각해봐. 세수를 마치고 와서 서로 간의 시간 벌기가 저절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대화는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3단계까지 말씀드렸지만 1단계 스탑만 잘하면요, 2단계는 띵크, 생각하기죠. 그 띵크는요, 내가 나에게 온 그 감정을 정리하고 이성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스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멈추지 않았으면요,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 이성이 찾아오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단계 스탑을 하면요, 2단계 나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그 감정이 정리되면서 나에게 이성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성을 찾게 되면서 자신과의 공감대와,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또는 그 상대방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할까? 또는 저 아이는 왜 그럴까? 하면서 그 이성적인 생각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3단계 추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멈추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말하면서 솔직하게 상대에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좋지 않을까? 나도 너의 행동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받아들여 줄게. 대신 나도 이런 것을 좀 지켜주면 좋겠어 하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해도 그 화를 내는 그 지점에 대한, 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항상 뭔가 부딪히는 그 지점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내질렀던 분노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스탑의 효과가 2단계 생각을 하게 되고 3단계 여러 가지 대안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1단계만 잘하면요. 2단계, 3단계가 저절로 따라오면서 효과를 보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참고 아니면 그 숫자를 세고 아니면 잠깐 그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나오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일단 욱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라는 감정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욱하는 것이 나올 때 스탑, 멈추고 20초 동안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성을 만나세요. 욱해버리면 이성을 못 만납니다. 1단계 스탑을 통해서 2단계 나에게 오는 이성을 만나신 다음에 3단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평소와는 다른, 화낼 때와는 다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 분노 조절의 3단계 스탑, 띵크, 추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듣고 나면 다 외우실 수 있도록 멈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욱하셨으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를 봤을 때 화가 나면 피할 물리적 공간이 없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서 그 상황이 좀 더 지혜롭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는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